인물 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금융권 최고령 CEO로서 최근 연임에 성공한 김지한 BNK 금융주주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한 회장이 2020년 3월에 연임에 성공하면서 지금 임기를 다시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전체, 금융권 모두 다 어려움에 빠져 있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특히 김지한 회장은 금융권에서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고 노련한 노장으로서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요. 오늘은 비즈니스 포스트의 김용원 기자와 함께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김용원 기자입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전반이 어렵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전체적으로도 경제 위기, 금융도 굉장히 큰 위기인데, 근데 BNK 금융주주는 부산과 경남 이쪽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런 금융주주이기 때문에, 다른 그런 금융회사보다 좀 더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좀 상황이 어떤가요? 네, BNK 금융은 지방금융주주 1위이자 이름 그대로 부산행 경남 이 두 지역 경제를 핵심 사업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광역시가 주요 사업 거점인데 코로나19로 무역 상황이 악화하면서 지역 경제가 어려워졌고 BNK 금융의 주력인 해양 금융 분야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기 또 맡고 있는 게 이제 울산, 그리고 이제 경남의 대도시 말고 다른 지역까지도 다 포괄하는데 이쪽도 좀 타격이 크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조선산업은 당연히 무역 상황과 직결될 수밖에 없고 자동차나 화학산업도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습니다. 이 신용평가사 무디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 보고서를 냈는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이 BNK 금융의 계열사들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부산, 경남, 울산 이쪽도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문제긴 문제인데 또 금융권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역대 정말 최저 수준인데 BNK 금융주주는 은행이 좀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BNK 금융은 은행 계열사에 좀 실적을 크게 의존하는 단점이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 수익이 낮아지면 자연히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지한 회장이 올해 3월에 이제 임기를 이어가게 됐는데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상황도 어렵고 또 금리마저도 이렇게 낮아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김지한 회장이 올해 경영 목표로 차별화된 사업 모델 구축,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이런 과제를 이뤄내는 게 좀 더 시급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김지한 회장은 대표이사 경력만 한 20여 년이 되고 우리나라 금융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 겪어오면서 또 극복했던 이런 경험을 가진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이런 노장의 그런 리더십이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에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김지한 회장은 1998년부터 증권사 대표를 맡으면서 IMF 사태 수습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 극복 이런 것들을 모두 주도했습니다. 이런 경험과 안정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듣고 보니 그러네요. IMF 사태 그리고 2009년의 전 세계적인 그런 금융위기 사태를 단순히 직원이 아니라 이제 대표이사로서 체험하고 이걸 극복해낸 이런 경험이 있는 그런 노장인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온 경제위기, 금융위기도 또 잘 극복해내면은 정말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정말 유일무이한 정말 베테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위기들을 넘고 좋은 성과를 내면서 지금까지 여러 금융회사의 대표를 맡아오고 있는데 이 대표이사 경력만 따져도 지금까지 약 23년째 돼서 말 그대로 직업이 사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이제 또 다른 시각은 디지털 시대로 금융권이 다 바뀌고 있으니까 새로운 금융 시장에서는 젊은 피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점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터져나오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아무래도 저는 위기일수록 노장이 빛난다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김지한 회장이 이전에 있던 금융위기들도 대표이사로서 다 겪었던 CEO라는 점에서
BNK금융이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융권에서 정말 이런 김지한 회장처럼 그런 많은 경험을 했었던 그런 노련한 CEO 이런 분이 또 있을까요? 네, 이수빈 삼성경제연구소 회장이 삼성생명에서 사장과 대표이사, 회장까지 거치면서 한 30년 넘게 CEO로 근무를 했는데, 이수빈 회장 같은 경우는 약간 삼성 오너랑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김지한 회장이 사실상 금융권에서 좀 유일무이한 선례를 다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BNK 금융지주 처음 회장으로 왔을 때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런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타깝게도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김지한 회장은 사실 성세환 전 BNK 금융지주 회장이 약간 주가 조작 사태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나면서 갑자기 회장에 올라서 지배구조 안정화라든가 아니면 조직 개선 이런 작업을 주로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 측면에서는 첫 임기 때 큰 변화를 추진하기 사실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BNK 금융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BNK 금융주의 대응 방법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김지한 회장은 정말 어떤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을까요? 네, BNK금융은 은행 계열사인 부산은행 그리고 경남은행에 연간 실적을 거의 다 이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설적으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비중을 좀 줄이고 타 부분을 좀 넓히는 그런 전략을 펼쳐야 이 코로나19로 온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내 주요 금융주주사는 앞다퉈서 비은행 부분을 강화하고 은행의 이존을 낮추는 체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BNK금융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의 이존이 크다 보니까 이런 변화에서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김지한 회장이 앞에서 나서서 은행 말고 이제 다른 계열사를 집중적으로 키우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은 시장에 가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관련된 기업들을 사오거나 이런 전략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김지한 회장은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이 두 가지에 모두 속도를 내면서 BNK금융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김지한 회장이 처음 BNK 금융지주 회장을 맡았을 때 내부가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조직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은 상당 부분 이제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를 지금 개척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때가 됐는데, 그러면 인수합병에 나서는데 이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들이 있나요? 네, BNK금융은 지난해 말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던 여의도의 한 대형 빌딩을 2천억 원 가까이 되는 거액에 인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김지한 회장은 BNK 자산운용과 같은 계열사가 이 빌딩을 활용해서 리츠라든지 이런 부동산 금융사업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금융 그러면은 은행권에서 금융권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대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과거처럼 앉아서 이제 예금 받고 그다음에 대출해주고 이 금리 차이, 그러니까 예대 마진으로서 이제 장사를 했던 이 시절은 이제 지났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은 그렇게 치고 다른 기업들을 좀 인수합병하는 이런 움직임은 없나요? 네, 김지한 회장은 작년 말에는 벤처 캐피탈 기업을 인수해서 자회사로 편입한 다음에 이제 벤처 투자 사업에도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손해보험사 인수를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BNK금융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공식적으로 추진을 했다가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 롯데 쪽에 그냥 금융계열사를 이제 쭉 매각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을 때 굉장히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그 중에 BNK 역시도 관심이 있었고, 근데 결국은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지한 회장이 새로운 분야, 영역을 넓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보이는 것들이 좀 엿보였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끝났고, 그 외에 다른 매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지 또 다른 기회를 엿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는 보험사들이 시장에 다수 매물로 나오면서 인수합병 시장도 좀 활발해질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가격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김지한 회장이 본격적으로 다시 인수합병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BNK 금융지주 아래에 여러 계열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계열사들을 다 키우고 또 모든 계열사의 인수합병을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성장을 기대하면서 김지한 회장이 집중해서 키워나갈 그런 계열사와 분야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김지한 회장은 사실 증권 분야 전문가입니다.
BNK 금융에 오기 전에는 사실 증권사 대표이사를 계속 맡아왔는데 IMF 당시에는 부국증권, 2009년 금융위기에는 하나대투증권의 대표를 맡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주도했습니다. 또 살펴보면은 하나금융지주에서도 부회장도 했으니까 정말 증권, 은행, 금융지주 정말 금융업계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한 만능맨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정말 이제부터는 전국을 상대로 한 이런 사업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환 회장이 이젠 BNK 금융을 지역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전국구로 키워낼 수 있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전문 분야였던 증권업을 중심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좀 인지도나 규모나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하지만 BNK 금융지주 내에 BNK 투자증권이라고 증권사가 있어요. 그러면 김재환 회장이 여기에 집중 전략을 펼쳐서 몸집도 좀 키우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인수합병할 수 있는 대상도 찾고 뭐 이런 전략을 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나요? 김재환 회장은 작년에 BNK 투자증권에 유상증자를 실시해 몸집을 키웠고 연간 순이익을 작년에 5배 정도인 1천억 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내놓으면서 육성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김재환 회장이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룹 차원의 지원이 더해지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증권사를 인수합병해서 몸집을 키우는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BNK 투자증권이 인지도도 낮고 아직 규모도 너무 작기 때문에 김재환 회장이 임기 안에 그와 같은 꿈꿨던 그런 규모와 사업 영역이 만들어질지 그건 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BNK 투자증권은 영업망이나 사업 분야가 다른 대형 증권사랑 비교하면 좀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는데 앞으로 전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약점들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김재환 회장이 증권 분야에서 경험이 많고 또 대형 금융주주 계열 증권사에서도 대표이사를 맡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공개나 인수합병 같은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면서 BNK 금융을 전국구로 도약하기 위해서 노력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네, 김재환 회장은 BNK 금융기주의 그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한 번 연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임에 성공을 했고 지금 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한국 경제 전체, 아마 세계 경제 전체가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는 김재환 회장과 같은 분의 그 오랜 경험의 노하우가 빛을 발해서 이런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김재환 회장이 그의 노련함을 가지고 이런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톡톡 이야기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